한국에서도 요즘에는 신생아 선별 검사가 의무화가 되면서 빠르게 이제 난청을 선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난청을 빨리 발견해서 정능 언어 훈련을 조기 해주는 게 훨씬 우리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그냥 구매해서 착용하면 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 하셨네요. 보청기도 당연히 이제 검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ABR 아까 뇌파 검사 말고 이제 주관적인 검사도 병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 일반적인 그 보청기 센터를 가게 되면 그냥 그 ABR 수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 피팅이 네. 그저 조절이 되어지는 거잖아, 그죠? 네네. 그렇게 해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맞아요. 사실 네. 그게 이제 뭐 거의 정석처럼 되어서 저음이 어떤 그 데시벨인지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조절돼서 거의 오잖아, 그죠? 네, 주관적인 그러면 검사는 안 되고. 당연히 보청기를 잡아서 집어 던지겠죠. 그럼요. 잠깐만요. 주관적인 검사는 뭔가요? 제가 예전에 귀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헤드셋을 쓰고 소리가 들리면 버튼을 누르는 검사를 했거든요. 혹시 그 검사인가요? 맞습니다. 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객관적인 검사는 이제 데이터로? 네, 데이터로 수치가 나와요. 그쵸. 근데 여러 가지 주파수 대역을 알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검사를 반드시 그렇죠. 해줘야 됩니다. 해야 되죠. 보청기를 착용해야지만 아이가 이제 언어 발달이나 뭐 인지 발달, 학습 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 부모님들이 이제 보청기를 착용시키고 언어 치료를 오는데 거의 아동이 이제 보청기를 끼는 거와 동시에 바로 바닥에 막 보청기를 그냥 던지는 경향이 많았었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된 피팅이 안 피팅이 이루어져서 안 됐으니까. 보청기 조절하는 거를 보고 피팅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제대로 된 피팅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실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그럼요. 미칠 수가 있는 그게 거고. 이제 그 ABR 검사 수치, 객관적인 검사의 데이터만 가지고 조절을 했으니까 네. 그런 경향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도 유소화 전문으로 하는 당연하죠. 보청기 센터를 가셔서 이제 전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이제 그리고 애들은 나타나는지. 또 한 번만에 검사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집중력이 짧고 그리고 컨디션에 또 컨디션에 따라서도. 따라서 계속 다르게 나타나니까 좀 어렵죠, 그죠? 질문이 있는데요. 주관적인 검사가 버튼을 누르는 검사라고 들었는데 애기들이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하는 게 행동 반응 검사입니다. 그렇죠. 행동 반응으로 이제 그 청력 검사를 개월 시행하는 건데요. 수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신생아부터 그죠? 듣고 어떻게 하죠? 행동을 해주는데 행동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깜짝 놀라거나. 네, 그렇죠. 0개월에서 이제 뭐 3개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목을 못 가누니까 놀라는 반응, 눈 뜬다든지, 눈 주변에 뭐 근육을 움직인다든지, 뭐 몸을 좀 흔든다든지, 움찔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또 반응들이 있는데 목을 좀 가눌 수 있다 하면은 시각 강화 검사라고 해서 소리가 들리면은 움직이는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소리가 나면 시선을 이끌어주고 시선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동의 계열수가 조금 많아지다 보면은 놀이 청력 검사라고 해서 소리가 들리면 고리를 넣거나 장난감을 넣는 그런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인들이랑은 다르게 그 아동들의 검사는 한 명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검사자가 2명은 필요하고요. 2명이 안에서 아동들의 행동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검사자가 관찰도 1명, 하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밖에서 청력 검사 기기 장비를 다루는 검사자가 1명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렇죠. 숙련자가 아니면 사실 이게 반응인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숙련된 검사자가 또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네. 그런데 아기가 원래 둔하거나 그날 좀 졸리거나 해서 들리는데도 모른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검사를 이제 그 주파수 대역을 다 하지 않고
중요한 주파수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한쪽만, 중요한 곳 한쪽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할애를 좀 많이 해야 되죠. 여러 번 반복적인 반복해야 검사를 돼요.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 검사 시간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말해주신 시각 강화 검사, 놀이 검사와 같은 주관적인 검사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니까 누가 검사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제 숙련된 검사자가 아니다 보면 이것도 반응이다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이 검사 방법도 사실은 이제 검사를 주면서 이 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검사자랑 제1검사자, 2검사자가 이제 또 호흡도 맞아야 되겠죠. 그래, 맞아요. 근데 만약에 아기가 소리가 없는데도 반응을 한다든지 이제 이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검사자가 헤드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소리를 듣고 반응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 반응일 때는 이제 우리가 그건 제어를 하고 그 검사의 패턴을 가지고 그 아동이 보여주는 그런 양상이 있어요. 패턴이. 그 패턴을 우리가 체크를 계속 합니다. 그 검사를 할 때. 그렇게 하면서 그 아동의 특별한 그 이제 소리가 들렸을 때의 행동 반응을 세세히 적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 게 아기들 같은 경우에 보청기는 무조건 주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소리 조절을 해야 잘 들리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보청기를 착용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주관적인 검사는 대체 어디에서 가능한 건가요? 왜 엄마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보청기를 바로 끼우는 건가요? 그건 이제